네, 오늘 하루 이것만 보시면 정치에 빠삭하다는 말 들으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조동주의 핫이슈를 부탁합니다. 네, 오늘 첫 코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이재명 정부 내각 청문회 중에서 가장 뜨거운 2명의 장관 후보자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분입니다. 사진 나가고 있네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게 그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했던 이진숙 위원장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분은 충남대 총장 출신이죠. 이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금 국회에서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이분을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뭐 때문인지 한번 볼까요? 네, 이게 화면에 지금 논문이 나가고 있죠. 이제 그 왼쪽이 이진숙 후보자 논문이고 오른쪽이 제자의 논문이에요. 근데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두 논문이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보면 거의 뭐 똑같죠? 이제 그리고 특히 저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 보실까요? 저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한글로 정인데 제자 논문에는 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후보자 논문에는 WJD로 돼 있죠. 저게 이제 영문으로 키보드를 치면 한글로 정이라고 나오는 오타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 논문에 오타가 있었는데 이 후보자가 이 오타까지 그대로 베꼈다. 뭐 이제 뭐 이런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화면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뭐 이제 깨알 같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것도 파란색은 이제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뭐 표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뭐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 후보자 논문이랑 제자 논문을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 노란색 부분도 저기 눈에 띄는데요. 노란색 부분 보면은 저기에 이제 비문이 써 있어요. 뭐 이제 그 잠시만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노란색 부분에 보면 이제 사용하고 않았으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않았으면이 아니라 원래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뭐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이제 그 노란색 부분에는 사용하고 않았으며라는 이제 논문이 제자 논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 후보자 논문에도 이 어색한 말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오타까지 베낀 거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파란색 투성이죠. 근데 이번에는 저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저 사진이 이제 그 국내 공동주택 야관 경관 조명 사례 조사 이미지라는 제목의 이제 8장의 사진인데요. 두 사진이 완전히 똑같죠. 이제 이런 부속물까지 다 제자 논문을 갖다 썼다. 이런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후보자는 이 논문을 이제 어디다가 썼느냐?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 후보자 본인이 제자 논문을 베껴서 자기 이름을 일저자로 달아서 이제 학술지에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내용이 거의 비슷한 논문을 2개로 쪼개서 발표했다는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논문 의혹 외에도 이제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관련한 의혹도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긴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원래 한국은 이제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까지는 다 다녀야 되죠. 근데 둘째 자녀가 중3이던 2007년에 미국에 있는 이제 기숙형 사립학교로 조기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조기 유학을 가려면 부모가 불가피하게 외국으로 나가서 자녀가 따라가야 될 때 이럴 때만 가능한데 2007년 당시에 이 후보자 부부는 모두 한국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자녀가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나서야 이제 미국에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뭐 중3 때 이제 의무 교육을 마치지 않고 미국에 갔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발령이 나서 제가 4년 정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굳이 뭐 외국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가기 싫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한 4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후보자 주장 해명대로면 자녀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어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보딩 스쿨을 보냈다는 건데 글쎄요. 이제 뭐 보통 초중학교 이제 이렇게 친구들과의 라포 형성이 제일 중요할 때 이제 뭐 기숙형 사립학교를 부모 없이 혼자 가겠다라고 자녀가 주장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경험상은 딱히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게 이제 교육부 장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교육부 장관이 될 사람이 자녀를 뭐 의무교육인 중학교도 마치지 않고 미국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 미국에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한국에서 수능도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 한국 교육 정책의 핵심은 이제 대입 과정인데 이런 것들도 안 해본 이제 학부모가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겠느냐, 이제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의혹들로 인해서 이제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이제 각계각층에서 사퇴 요청이 빗발쳐요. 근데 이제 이진숙 후보자는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현재까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입장을 냈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논문의 실질적 저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큰 나다. 그리고 내가 주도해서 석사과정생과 공동 작성했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술지에 이제 아까 냈다는 논문이 제자 논문을 베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연구를 주도해서 제자들이랑 같이 한 거고 제자들 논문이랑은 별개다.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야당뿐만 아니라 이제 친여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교육단체에서도 이제 이 후보자를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죠. 이제 전교조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식 촉구했어요. 사진 보시죠. 네, 저렇게 이제 이진숙 후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교조가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인용 없이 자신을 일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표절이다.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거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자신이 했다고 해명하는데 이는 오히려 지도교수로서 제자의 학위 논문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거다. 이렇게 비판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제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을 밝혀냈던 단체죠. 범학계 국민검증단. 이곳에서도 이제 이진숙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어요. 내용 보실까요? 논문 15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16개 논문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같은 주제 논문을 제1저자로 교수를 실은 거는 제자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진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런 가운데 이진숙 후보자는 이제 지금 국회에서 장관이 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청문회에서 어떻게 이제 국민들에게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이 후보자 운명이 갈릴 걸로 보이는데요. 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이제 이 후보자 못지않게 핫한 인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제 이분은 재선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어제 이제 청문회를 치렀는데요. 이 장선우 후보자에 대한 가장 핫한 논란은 이제 아무래도 보좌진 갑질이죠. 보좌진에게 집안 비대를 고치게 했다. 뭐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갖다 버리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저께 청문회를 치르면서 강 후보자가 해명을 했는데 이제 이게 오히려 불을 더 지핀 격이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파장이 굉장해요. 원래 청문회에서는 이제 여당 청문위원들한테 전에 이제 사전에 해명하기로는 쓰레기를 버리라고 한 적 없다. 비대를 고쳐달라고 한 적 없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정작 청문회에 들어가니까 해명이 바뀐 거죠.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약간 음향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해명을 저희가 요약해 드릴게요. 전날 남은 음식을 아침에 먹으려고 한 거다. 그리고 변기를 봐달라고 조언을 구한 거다. 뭐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음식을 전날 먹던 거를 다음 날까지 먹으려고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걸까? 과연 이제 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치킨이랑 만두가 든 음식물 쓰레기를 막 청문회장에 들고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개된 제보 사진을 보면 이제 재활용 쓰레기가 가득 담긴 박스들도 이제 보좌진 제보 사진이라고 이제 청문회장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이제 강 후보자 해명이 사실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직 보좌관들 제보를 보면 이제 쓰레기가 모이면 이제 집에서 이제
전직 보좌진에게 다른 데로 밖으로 갖다 버려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뭐 이제 폭로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번 갑질 의혹 사태에서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국회 보좌진들이겠죠. 저도 이제 국회 취재 출입하면서 이제 보좌진 분들이랑 자주 소통을 하는데요. 뜨겁게 달아오른 이들의 이야기를 취재해봤습니다. 먼저 사진으로 보실까요?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좌진 모임인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라는 곳인데요. 줄여서 국보협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이제 국보협 보좌진들이 이제 강선우 청문회에 피켓을 들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도 아니고 보좌진들이 이렇게 장관 청문회장 입구에서 이렇게 피켓 시위하는 거 정말 이례적인데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제 그 여의도 대나무 숲이라는 이제 페이스북의 익명 커뮤니티입니다. 이곳에 이제 그 국회 보좌진이라는 인증을 거친 사람들만 글을 올릴 수 있는데 내용들 한번 보시죠. 보좌진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일인데 당이 이렇게 대응하는 거 보면서 역시나 솔직히 이번이 처음도 아니지 않냐? 이거 말고도 또 있을 텐데. 다음 글 보실까요? 이 정도면 용인 가능한 수준의 갑질인가요? 자괴감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네, 이럴 때만 그래도 되는 부품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하게 자괴감을 느낀다. 뭐 이런 주로 내용들이에요. 이제 저도 이 게시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컸는데 이게 보시면은 뭐 이제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들이 쓴 글 같잖아요. 저도 이제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 이번 사태를 두고 보좌진 협의회가 이제 국민의힘의 보좌진 모임이 있고 민주당의 보좌진 모임이 있는데 이 두 단체의 의견이 반응이 굉장히 온도차가 엇갈렸어요. 이제 국보협에서는 앞서 보신 대로 이제 뭐 피켓 시위도 하고 이제 강한 목소리들을 많이 냈는데 민보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가지고 내부에서 불만이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민보협이 만나서 이제 처우 개선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보좌진들에 대한 목소리가 좀 적었던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불만들이 나와요. 사실 이제 보좌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가족을 책임지려고 일하는 생활인들 아닙니까? 보좌진들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전현직 보좌진들이 모인 SNS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92.7%가 이제 강 후보자 낙마에 찬성했고 7.3%에 그쳤어요. 반대는. 그만큼 이제 반대가 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터질 게 터졌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국회 출입을 해보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라는 게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수직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좌진에 대한 생사 여탈권은 철저하게 의원이 주고 있거든요.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9명을 직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정말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해고 하면은 그냥 직장을 잃는 거예요. 보좌진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제 기업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기업 노동자들이랑은 또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좌진 입장에서는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수직적인 관계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갑질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는 사람들, 국회 여의도 사람들은 그래서 더 이제 분노가 커지는 거죠. 이제 이제 보좌진이라는 게 이제 그 구체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네, 보좌진은 이제 4급 보좌진 2명, 이제 5급 2명, 이제 6에서 9급까지 각각 1명에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그 4급 보좌진 2명, 5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9명을 이제 본인이 마음대로 이제 의원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채용 공고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아니면 의원이 자기 이제 지역구 보좌진의 지역구에서 뭐 이제 민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보좌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직장으로서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치의 뜻을 품고 뭐 이제 보좌진 경력을 토대로 지방의회에 진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선거에 나간다든가 뭐 이제 이런 목표들을 그리는 분들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보좌진들에 대해서 급여는 그래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이제 4급 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제 8천만 원이 넘고 이제 이런데 이런 거는 이제 그 보좌진의 직역의 특수성상 이제 4급이면 호봉을 맥스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가 이제 상당 비교적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 한마디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유시민 작가, 뭐 유은혜 전 장관, 뭐 이제 이양수 의원 이런 분들도 다 이제 보좌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좌진 중에서 이제 잘 되면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갑질 의혹들에 대해서 뭐 이제 아무래도 국회 내에서 가장 이제 약자라고 평가받는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의혹 이런 것들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여의도 내부에서도부터 기류가 좋지 않아요. 지금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후보자를 뭐 꼭 지키겠다 뭐 이제 이런 기류일 텐데, 근데 이제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 두 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기류가 아무래도 관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이진숙 후보자는 일단 오늘 청문회를 하니까 청문회를 지켜보자. 청문회에서 소명이 된다면 뭐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래도 국민 여론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기류인 것 같고요. 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어제까지 그저께 청문회를 치르고 이제 반응들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뭐 주류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어제 청문회 뭐 괜찮았다, 뭐 강단 있게 잘했다, 뭐 잘 대처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옹호성 발언들이 많더라고요.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해봐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겠다는 사인이구나, 이제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 어제 밤 그리고 또 새로운 논란들이 나오고 오늘 아침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니까 꼭 이렇게 뭐 이렇게 강행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이제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닌 기류, 이제 이렇게 저희가 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제 어제 이번 주 이제 핫 이슈를 가장 뜨겁게 달군 두 후보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의도를 부탁해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곧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